미 연방항공청 FAA의 최근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FAA 250주년 기념 영상에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가 등장한 것, 이게 좀 흥미롭죠? 맞아요. 그리고 곧 발표될 EBP라는 그 중요한 정책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영상 하나 공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전략,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복잡한 항공 정책이란 기술 경쟁 속에서 왜 하필 조비인지 그 핵심을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FAA 영상 속 조비 등장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9월 4일에 발표된다는 EBP,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조비한테 유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FAA의 250주년 영상, 여기에 담긴 상징성부터 좀 볼까요? 네, 자료를 들여보면 FAA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미국의 항공 역사를 쭉 엮어내고 있어요. 뭐 라이트 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제트기 시대, 그리고 미래항공 기술까지요. 그 미래 파트에 자율 드론도 나오고 eVTOL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여러 eVT 회사 중에 딱 조비의 S4 기체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이런 기술도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미국 항공의 미래를 대표하는 어떤 공식적인 상징으로 조비를 포함시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히 기술 속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군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과거에도 FAA가 특정 기술이나 기업을 정책 발표 전에 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시키면서 뭐랄까 정책 우선순위를 실적 보여준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해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면 이게 그냥 추측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특히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바로 9월 4일로 예정된 EBTIP 관련 제안 요청서, 그러니까 RFP 발표 직전에 이게 딱 나왔다는 겁니다. eBTIP요? 그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작년에 나온 미국 드론 우위 확보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행정명령의 핵심 후속 조치인데요. eVTOL 같은 새로운 항공기들을 기존의 미국 공역 시스템이라고 하죠. 거기에 안전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항 환경을 만들고 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EBTIP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째는 FAA의 형식 인증 절차를 실제 운용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고요. 인증 가속화,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이나 교통관리 시스템 같은 필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실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네요. 한 5개 정도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왜 많은 경쟁사들 중에서 조비가 이 eBTIP에서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걸까요? 어떤 근거들이 있죠? 형식 인증 단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 단계? 네. 총 5단계 중에 현재 4단계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설계나 주요 시험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완료돼서 실제 인증이 정말 코앞에 와 있다는 의미예요. 와, 4단계면 진짜 많이 간 거네요.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쟁사는 아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초기 비행 시험 단계에 좀 머물러 있고요. 또 구글의 지원을 받는 위스크는 완전 자율 비행 모델이라서 이건 인증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인증 속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네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 다른 강점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사업적인 기반도 아주 탄탄해요. 예를 들어 델타항공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10억 달러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상용 노선을 운영할 때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될 거고요. 또 미 공군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에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납품 실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 납품 실적까지? 그러면 기술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네요. 민간이랑 군수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건 정말 큰 강점이죠.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눈석이 있던데요.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생산 거점이 될 오하이오, 이 지역들이 정치적으로도 좀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정책 이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단순히 기술이나 사업성뿐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고려사항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자료는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FA의 영상에 조비 S4가 등장한 것을 9월 4일 EIPP 발표와 연관된 일종의 사전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전 신호요? 그러니까 조비가 EIPP 초기 파트너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암시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EVTOL 산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바로 FAI 인증 지원 리스크였거든요. 그렇죠. 언제 인증받고 상용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EIPP 같은 정책적 지원이 가시화되면 이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정책적 확실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용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요. 델타나 공군과의 협력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상용화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유럽의 볼로콥터나 릴리움, 또 중국의 이양 같은 해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FAA 인증과 EIPP라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는다면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글로벌 경쟁은 물론 치열합니다. 하지만 특히 안전과 인증이 생명인 항공산업에서는 자국의 규제 당국, 즉 FAA의 강력한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FAI 인증과 EIPP 지원이라는 이 두 가지를 확보하게 될 조비가 상용화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정리하자면 FAA의 250주년 기념 영상 속 그 한 장면이 단순한 홍보 이미지를 넘어서 어쩌면 미국의 차세대 항공 정책 방향,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특정 기업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인증에서의 선두지위, 또 델타나 공군 같은 주요 파트너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적 흐름까지. 이 삼박자가 지금 조비를 향하고 있다.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9월 4일 EPP 발표에서 조비가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선정된다면 이건 정말 큰 뉴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뉴스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EVTOL 산업 전체의 상용화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처 같은 다른 경쟁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건 항상 고려해야겠죠. 그럼요. 기술 경쟁은 항상 역동적이니까요.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분석을 듣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좀 남네요. 과연 하나의 기술, 또 하나의 특정 기업이 국가적인 차세대 교통 전략의 어떤 상징처럼 된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도시 항공 모빌리티, UAM 시대를 현실로 앞당기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